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강사 윤문성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내년도를 생각하는 친구들, 지금 어떠한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보통 수학 능력 시험만 갖고 치르는 정시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수시 영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체능 계열에 따른 전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4년 동안에 급속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파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내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각하지 않고 수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의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이 파트는요, 상위권 친구들은 솔직히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내신 등급 4등급에서 7등급 친구들은요, 솔직히 등급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 그러나 이 4등급에서 7등급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대학교 중에서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뭐야? 내신 등급 4등급에서 7등급 친구들을 위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들어보셨나요? 각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또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서류, 면접, 학생부 기재사항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뽑는 방식 중에 하나야. 즉, 입학사정관이 참관을 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을 대학교에서 선발할 때 수학능력시험, 논술, 일회성으로 학생들을 판별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또는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어떠한 체계를 구축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야. 그리고 또 대학교의 설립 이념, 인재상, 각 모집 단위의 특성을 평가. 그래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처음부터 어떤 그 전형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던 건 아니었어. 2015학년도에는 전체 전형의 비중에서 16.1%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해에 18.9%, 2017학년도에는 20%가 넘어갔죠. 그리고 작년 2018학년도에는 23.7%로
그 역량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 입시에 보면요, 수시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이 있죠. 근데 보통 정시 전형에는 두 가지야. 내신을 갖고 뽑는 전형이 있고 수능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능 기준이야. 그쵸? 근데 수시 전형에는요, 학생부 전형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전형, 뭐 논술 전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전형에도 교과 전형이 있고, 그리고 종합 전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종합 전형이야. 그러면은 가끔씩 친구들이 저한테 아니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어떠한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맡아서 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종합전형이다.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우선 종합전형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신 관리야. 내신 관리. 근데 보통 1등급에서 2등급 친구들, 그리고 3에서 4등급 친구들, 그리고 5에서 7등급 친구들, 그리고 8에서 9등급 친구들, 제가 등급을 이렇게 나눴어요. 총 지금 4개 단계로 나눴어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관리를 보면은 1, 2등급 친구들은요,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보통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이 높은 데로 많이 들어가. 그런데 3, 4등급, 5에서 7등급, 8에서 9등급,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내신에 대한 부분은 내리고요. 그리고 일명 우리가 내신을 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반대가 비교과 영역이죠.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높여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3, 4등급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은 쪽으로, 등급을 높은 쪽으로 잡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되지만, 등급이 점점 낮다. 그럴 때는요, 내신의 비중을 줄이고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전형을 이용해서 진학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합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럼 가끔씩 그러다, 선생님 8등급, 9등급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요, 가능성은 낮아요. 진짜 5%도 안 되는 확률이야. 하지만 이것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예시도 들어드리고 실제로 8등급, 9등급 친구가 나중에 중앙대학교 간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앙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에도 한 친구가 간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소수야. 진짜 소수.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3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들어간다. 얘네들은 솔직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8등급, 9등급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내신 관리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교과 영역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과학, 뭐 사회 영역, 예체능 영역 쭉 있지만 내신 관리에서 보시면은 이 5개가 기준이에요. 국어 영역, 영어 영역, 수학 영역, 과학 영역, 사회 영역. 그 외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 제2외국어, 예를 들어서 한문 같은 경우도 중요한 데가 있고 독일어, 프랑스어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외국어 계열에 대한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준적으로 골고루 점수를 골고루 받아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 영어 성적은 평균적이야. 근데 수학이 매우 좋아요. 그러면은 이과 영역, 자연과학 영역의 대학을 선택할 때 핸디캡이 될 수 있을 거야. 또는 국어 성적이 매우 좋아. 근데 영어하고 수학 성적은 그닥 좋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이 국어의 핸디캡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다 뭐 4등급, 5등급인데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학 영역이 뭐 2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 과학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핸디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는요,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골고루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내신 관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과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또 학교에서 내주는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잘 하시면은 기본 등급은 그래도 3에서 5등급 정도는 다 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요, 성적에서 5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라고 하면은 내신 관리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4등급이에요. 평균 4등급이에요. 근데 이걸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다 갈 수 있어요. 서울연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빼고서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에 들어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영역 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럼 교과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비교과 영역이야. 그럼 비교과 영역에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근데 봉사활동은요,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바깥쪽에서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요, 봉사활동 시간 꾸준하게 고1 때부터 시작해서 고3 2학기 때까지 좀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한 것은 학교 바깥쪽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은 그 봉사활동도요, 분야를 너무 쪼개서 뭐 이거 한번 하고 A 한번 하고 A 뭐 2시간, 뭐 B 3시간, C가 뭐 4시간, D가 뭐 2시간, E가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야를 A와 B와 C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거 뭐 10시간, 10시간, 10시간 꾸준하게. 근데 이거를 뭐 1학년 때 이렇게 하고 2학년 때 이렇게 하고 3학년 때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봉사활동 할 때는요, 1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이것을 A, B, C라고 하는 봉사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얘 5시간, 여기 5시간, 얘 5시간, 얘도 뭐 5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고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 5시간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래서 총 시간도 그렇지만은 분야를 A, B, C.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꼭 국문학과, 국어 국문과 아니면은 영어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3년 동안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하지만 솔직히 지금 4등급에서 내신 등급 7등급 또는 8등급, 9등급 친구들은요, 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과는 나중에 정하세요. 미리 정해놓고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성적이 그렇지 못할 때는요, 여러 가지 문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과로 갈 수도 있고 예체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사활동도 어느 한 가지로만 특정 잡아서 하지 마시고 얘네들을 서로 각각 골고루, 그래서 이 경험 저 경험 다양성을 추구해 주시는 게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봉사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설명을 했는데, 그럼 봉사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독서활동. 독서활동도 뭐 시만 본다, 아니면은 소설만 읽는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뭐 경제서만 본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독서활동도 다양하게, 다양성을 추구해 주세요. 문학과 관련돼 있는 거, 뭐 경제와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문학, 경제, 그리고 과학과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역사와 관련돼 있는 거. 얘네들을 뭐 문학과 관련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뭐 한 건, 1학년 2학기 때 한 건, 경제도 1학년 1학기 때 한 건, 2학기 때 한 거, 과학도 똑같이, 역사도 이렇게.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 한 건, 여기도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2학년 때도 한 건,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것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독서활동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기본적으로 교장 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동아리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모아서 또 동아리 또는 모듬이라고 하죠. 모듬 활동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경영학 계열로 학부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나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경제경영학부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 논설 관련, 논설 아니면 사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토론하는 경제신문 토론, 아니면은 특정 방송 관련 토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요. 이것을 방송 관련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요,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학생부에 기록했을 때 동아리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 학생부에 기록을 하는데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스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이 기록물은요, 예를 들어서 노트에다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그리고 이것을 카페 같은 데에다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거에다가 기록을 남겨서 실제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하지만 이것들이 그냥 한 번씩만 아니라 꾸준하게 그래가지고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학생부 기록할 때 좀 더 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외부에서도 외부 단체 활동.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돼. 그러니까 제 학교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이것도 학생부에다가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 가끔씩 그런 거 물어봐요. 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교과 영역을 비교과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 우리 과특이라고 있죠? 교과목 특기사항.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 공부를 원래 못해. 수학 성적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어. 그리고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답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 뭐 몇 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써서 2권을 만들 수도 있고 뭐 3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만든 내용을 학교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서 과특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교과를 비교과처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내신, 즉 교과 영역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아리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독서활동.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준 서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누구야? 자기소개서가 있겠죠? 자기소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과 관련돼서 잠깐만 보면은요. 지금 대교협에서 나와 있는 표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양식이야.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어떤 형태냐면요. 1번 문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야. 학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교과 영역이야. 교과 영역과 관련돼 있어서 나를 소개해봐. 어떠한 노력을 했고 학습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야. 교과 성적이 처음부터 이렇게 상위권인 친구도 있어. 하지만은 못했다가 점점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안 됐다가 갑자기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졌어.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꾸준하게 떨어졌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누굴까요? 이거면은 제일 좋죠. 근데 이거 2개가 가장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학습 경험. 처음에는 못했다. 하위권이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썼더니만 얘가 천천히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래. 배우고 느낀 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답 노트를 썼다.
오답 노트를 썼다. 이건 과정이야. 배우는 과정.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써봤더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쓰는 과정 중에서 나한테 맞는 이런 방법들로 고쳐 나갔어요. 이거 고쳐 나가는 동안에 뭐 심리적으로 솔직히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그리고 뭐 갑갑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나중에 이게 적응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보통 1000글자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보통 995자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995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거는요. 남들과 같은 형태로 쓴다? 상위권 애들과 같은 형태로 자기소개서 쓴다? 아니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야. 자기한테 맞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얘가 비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 단 교회 활동 중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즉 무슨 얘기야?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한 거야. 그러면요, 교내 활동 3가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야. 독서활동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래도 동아리, 봉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3번에 그 내용을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주로 동아리나 독서 위주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번도 마찬가지야. 3번은요.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리더십.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거는요. 주로 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갈등 관리가 리더십으로 봐도 돼요. 리더라는 건 뭐야? 자기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야. 갈등 관리라고 하니까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뭐 친구와 친구가 싸워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과정. 이걸 갈등 관리라고 그래요. 갈등 관리는요. 내적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외적 갈등이 있어요. 외적 갈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와 선생님, 나와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과 나, 아니면 동생과 나, 형과 나, 뭐 이런 것들이 들 수 있는데 내적 갈등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내적 갈등이라는 건 뭐야? 심리적 갈등.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하고 선생님은 성적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설득해서 내가 성적도 떨어뜨리지 않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중에 동아리나 독서활동, 봉사활동도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 주로 배려, 나눔, 협력에서 봉사활동 또는 학교 내, 동아리 내에서 어떠한 장이 아니더라도 부원 활동 중에서 갈등관리,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어도 돼. 그럼 배려, 나눔 무조건 봉사활동이나? 그건 아니에요. 배려라는 것은 친구를 배려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고,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반드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눈다? 그건 아니에요. 동아리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나눌 수도 있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3번에서는 봉사활동 위주로 또는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거 위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학교마다 다르게 4번에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 질문.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실제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실질적으로 내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비교과에서 동아리, 봉사,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가시고, 실제로 우리가 1학기 말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완전하게 형성돼서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고요. 솔직히 학원 가서 이런 거 가르쳐 줄까?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줄까요? 아니요. 나만 가르쳐 주는 거야. 하지만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은 성적 좋은 친구들만 준비한다. 아니다. 4등급에서 7등급 친구들도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정말로 스펙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다음 시간부터 기본적으로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립 하는 방법이라든지, 동아리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봉사활동과 독서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 교과를 관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자기소개서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즐거우셨나요?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나요? 오늘 즐거웠으면 내일도 즐거우면 되고요. 오늘 즐겁지 못했어도 내일 즐거우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즐겁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